그럼 안녕하세요. 서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수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에요. 실제 PSAT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 이 풀이 과정에 우리가 자료 해석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살짝의 함정도 있어서 해석이 좀 중요하기도 한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역시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만 미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 영상을 함께 하실 것을 또 한 번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문제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인데요. 자료 해석 문제 유형 지금 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거 이제 22년 필세 기출 문제였는데 해석할 때 좀 주의할 부분이 있었던 그런 좀 오답이 좀 많이 나왔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기 내용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중, 비중이나 증가율, 그렇죠. 우리가 좀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굉장히 빈출 개념들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하는 것만 체크해 두고요. 자, 가로축의 연도는 순서대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의 구성 보시면 요 구성에서 지금 전년 2월 해당 연도 접수가 심판 대상 쪽으로 좀 꺾은 표시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럴 때에는 이제 위에 두 개 합이 세 번째, 그죠? 위에 포함된 것, 그 포함된 것 두 개 합이 이제 전체 개념에 대한 값이 될 수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결이라는 정보까지 있습니다. 아래 각주를 보시면 심판 대상 중에서 재결되지 않은 건이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중에서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그 차이값이 다음 연도로 2월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빈칸들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빈칸 2017년도에 여기는 100하고 223 이제 두 개 합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32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전년 2월 건수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앞쪽에서 심판 대상에서 재결을 뺀 나머지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아래에 있는 거 258에서 168을 빼서 그렇게 구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일단 빈칸 두 개는 뭐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계산의 빈칸은 미리 해결해 두시는 게 문제 풀 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바로 기억으로 가볼까요? 심판 대상 중에서 전년 2월의 비중은 2018년이 16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16년도 먼저 심판 대상 중에서예요. 그중에 전년 2월에 대한 거 분모 분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빈칸 바로 우리 구했던 부분이죠. 258에서 90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겠죠. 322에서 96에 대한 비중 하고요. 그 다음에 258에서 지금 90에 대한 비중입니다. 분수의 비중은 분자가 분모의 얼만큼을 차지하는 것인가 요걸 구하는 건데 지금 96이라고 하는 값은 분모가 322, 분모가 10%가 대략 얼마죠? 약 32죠. 32.2 이긴 하지만 0.2 처리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32를 갖고 96을 바라보면 약 30%. 그게 96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분수값은 30%값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오른쪽을 봤을 때 오른쪽을 완벽히 구하기보다는 30% 값보다 어떤지에 대한 대수관계만 좌우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10% 값은 25.8이죠. 약 26 정도로 봐볼까요? 그럼 30% 3배를 하게 되면 그럼 이때 얼마죠? 78 정도가 나와야죠. 그래서 오른쪽 분수에서는 258의 30%는 78 정도인데 지금 분자에 90을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훨씬 크죠? 그죠? 따라서 지금 오른쪽 분수는 30% 값보다 무조건 큰 비중이다. 이거 갖고 이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또는 일반적인 분수 대소 비교형대로 증가량 갖고 증가율 판단도 괜찮습니다. 분자는 90에서 96까지 플러스 6이 증가했고 분모는 258에서 지금 322까지 플러스 64가 증가합니다. 자, 지금 90에서 6을 증가시킨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10%가 지금 9인데 10% 값보다 적게 증가한 반면 분모는 258에서 64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도 넘죠. 그렇죠? 20%도 넘습니다. 10%가 넘는다고 하는 것만 나와도 괜찮죠. 이렇게 두 개만 비교가 돼도 분자가 덜, 분모가 더 커집니다. 분자가 적게 커지고 분모의 증가 비율이 더 높다면 결과적 값은 떨어지게 되죠. 그죠? 분수의 대소비교 방법을 여러분 한번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분수 대소비교 방법이 난 좀 생소하다.
요거 제대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튜브 콘텐츠에 소환수리함 분수 비교법이라고 10글자 검색 한번 해보시면 22분 51초짜리 영상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분수 비교법은 그 영상 갖고 4가지 과정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기억은 이렇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맞는 것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6년도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라고 했죠. 전년 2월 건수를 갖고 비교 한번 해보면 지금 2016년도에서 넘어간 거 100건이 제일 많아 보이긴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전년 2월 건수가 제일 많은 연도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니은 보기 이 워딩이요. 그죠?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수라고 해서 지금 20년도는 적혀있지 않긴 하지만 구할 수 있죠. 341에서 210을 빼게 되면 여기는 131건. 131건이 이제 다음 연도로 2월에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년 2월 건수가 제일 많은 연도라고 했다면 지금 2017년도, 전년도, 16년도에서 넘어온 값을 갖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긴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수가 라고 해서 여기는 2020년도에 131건이 다른 것, 지금 17년도, 16년도에서 넘어간 것보다 더 많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요거 갖고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던 문제예요. 자,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2017년 이후 해당 연도의 접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20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라고 했고요. 2017년 이후 해당 연도 접수는 이 부분, 그죠? 여기 표에서 이제 2번째 칸에는 요 줄이에요.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17년 이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그 제시된 기준 연도를 포함을 합니다. 17년도를 포함해서 그때부터 보는 건데 전년 대비라고 하는 말이 또 붙어 있으면 그 연도의 앞쪽부터, 즉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의 전체 기간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니까 그럼 감소한 때는 볼 필요는 없겠죠. 증가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소했던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226에서 223 여기 감소했고 268 여기도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8, 204, 252 앞쪽에 감소한 구간은 빼고 168, 204, 252 증가했던 이 구간만 갖고 디귿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적어볼게요. 168에서 204에서 252까지 이렇게입니다. 먼저 증가율 적을 거면 증가량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168에서 204까지의 증가량은 36이 증가했고요. 뒤에 204에서 252까지는 플러스 48이 증가합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에 대한 식은 전년도 값 기준 168,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첫 번째 구간이고 두 번째는 204에서 48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요거 두 개도 분수비교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요 풀이 좀 적합한 거 빨리 보이는 것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소원수리한 분수비교법 유튜브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또 이것저것 방법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2가지를 한번 써볼 건데요. 먼저 분자하고 분모 역시 증가 쪽으로 플러스 여기 12가 증가한 게 보이고 분모는 36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일명 용병법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36하고 12, 그래서 36 증가, 12 증가인데 중간에 이제 36분의 10이라고 해서요. 증가량 갖고 비교할 분수 사이 위치에 분수 형태로 또 한번 적게 됩니다. 36분의 12가 꽤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3분의 1 처리로 바로 가볼 수 있겠네요. 3분의 1 이렇게 해요. 자, 비교할 분수 사이에 증가량 갖고 똑같이 위아래 딱 정리해서 분수 형태로 중간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적은 분수는 좌우에 있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이 2개 분수 중에서요. 분자도 48보단 36이 작은 쪽이죠. 분모도 204보단 168이 작은 쪽이죠. 그렇게 작은 수로만 구성된 쪽과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2개 분수를요. 자, 168분의 36하고 그리고 중간에 적었던 3분의 1 요걸 비교할 건데 요때 비교할 때 좀 편한 것은 교차곱셈법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교차곱셈법. 한번 교차곱셈법이라고 하는 걸 써보면 자, 왼쪽 교차 올라가면 여기는 108. 이거 이제 즉 다시 얘기하면 통분했을 때 분자값만 적는 겁니다.
이게 168. 그러면 왼쪽 108이 작고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올라가서 그럼 3분의 1 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그 부등호가 내가 원래 알고 싶었던 두 개 분수의 방향이다. 그래서 그대로 남겨요. 요거 그대로가 원래 알고 싶었던 두 개의 분수의 크기 관계다라고 그대로 남기게 되는 거. 오른쪽이 더 크죠. 20년도로 가는 그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네요. 이게 용병법이라는 거거든요. 두 개 분수의 증가량 갖고 분수 적어서 그 분수를 좌우에 있던 분수 중에서 분자 분모다 작은 수만 있었던 그쪽 분수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때 비교할 때 교차 곱셈법을 썼던 것을 아까 얘기 드렸던 유튜브 영상에서 모두 다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요거 풀이 다시 보시면 아 이렇게 풀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증가율을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168분의 36 204분의 48 그리고 증가량을 아까도 적었었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화살표 출발점 작은 쪽에서 큰 쪽 방향으로 12 증가 분모는 36이 증가. 자, 증가율을 구해봅니다. 36에서 여러분 12라고 하는 것은 대략 몇 퍼센트 될까요? 30%가 좀 넘어가죠. 10%가 3.6인데 30% 하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10.8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2는 30%가 좀 넘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분모를 보시면 16.8 여기 10%가 16.8이에요. 여기서 그쵸? 거의 17 정도거든요. 근데 36이면 어떤가요? 30%는 절대 안 돼. 20% 남짓 정도네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분자가 더 분모가 덜 커집니다. 그죠? 분자가 더 분모가 덜 커졌죠. 그죠? 이렇게 요거 두 개 이제 딱 비교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분수의 특성상 분자가 더 커지면 화살표의 방향 결과적으로 값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시 이것도 오른쪽 값이 더 크게 나왔다는 거죠. 요거 이렇게 방향이 어때요? 항상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컸다. 20년도가 더 큰 것으로 이제 지금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마저 볼까요? 리을은 간단합니다. 리을 봐주시면 재결 건수가 제일 적은 연도에는 해당 연도 접수 건수도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재결 건수가 제일 적은 연도는 186으로 2019년도네요. 그죠? 해당 연도 접수 건수가 제일 적은 때에는 2018년도가 됩니다. 168. 그죠? 여기. 동일한 연도가 아니라서 리을은 틀렸고 맞는 것만 골라주면 기업과 디귿 정답은요. 2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 정답 2번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사실 그렇죠. 이 문제는 지금 뭐 정답 2번 맞췄다. 이거보다는 일단 표에서 정보를 좀 잘 빨리 확인하고 빈칸을 채워두는 것. 그 다음에 기억 보기를 봤을 때 방법 여러 가지로 퍼센트를 빨리 구해보거나 아니면 증가량 적고 증가율 판단도 해보거나 그리고 니은에서 이제 해석도 중요했었죠. 그렇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건수라고 해서 20년도를 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디귿은 증가율이 제일 높은 연도였기 때문에 감소한 구간은 뺐고 그 다음에 증가했던 구간에서 분수 비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습니다. 중간에 용병법, 그죠? 용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분수 하나 좀 적어서 그거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제 용병법 이름을 붙여보는 건데 어쨌든 분수, 대소, 비교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교차 곱셈법까지 봤던 것도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증가율 판단도 한 번 더 봤어요. 자, 필수 기출문제였고 실제로 우리 NCS 문제에서 또 인적서 문제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는 그냥 대표 개념들에 대한 문제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꼭 다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잘 확인하셨나요? 표는 간단한 편이었고요. 문제풀이 과정도 복잡한 편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풀이 과정에서 증가율 관련된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비중에 대한 분수 대소 비교에 대한 풀이 방법도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증가율 또는 분수 대소 비교에 대한 방법이 정확하게 좀 떠오르지 않거나 학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소원수리한 분수 비교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마 영상 나올 거예요. 22분 51초짜리 영상 나올 텐데 그 영상에서 분수 비교 과정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이고 필수 스킬 중에 한 가지니까요. 꼭 학습해 주시고요. 매번 또 얘기 드리지만 문제풀이는 혼자서 직접 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